여러분 혹시 잡곡밥이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당장 잡곡밥을 드시지 않더라도 백미나 현미를 번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에 좋지 않다는 백미 대신에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을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막연히 몸에 좋다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드셨다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잡곡밥이 건강에 독이 되는 이유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해서 현미밥이나 곤약밥을 드시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흑미, 수수, 콩을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데요. 혹시 현미나 잡곡밥을 드실 때 왠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찬 적 있으신가요? 이때 소화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막연히 건강에는 좋을 테니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바로 현미의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곡물은 외부 유해물질들로부터 안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에 독성 물질이 가득한데요. 현미를 포함한 모든 잡곡에는 피틴산과 렉틴 같은 독성이 있습니다. 당장 현미밥을 안 먹으니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주위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렉틴은 3가지 이유로 몸에 해롭습니다. 첫째, 렉틴은 장 내벽을 통과합니다. 밀가루가 몸에 안 좋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글루텐은 장기 내벽의 구멍을 뚫고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밀가루 이전의 통곡물 속의 독성 물질인 렉틴은 훨씬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렉틴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 치매,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에 의하면 렉틴은 산성이 아주 높은 위장 안에서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밝혀냈는데요. 쉽게 말해 곡물의 독성이 내장 안에서도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복통, 소화불량, 구토,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 단백질의 흡수까지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잡곡밥은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며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 속이 매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렉틴은 세포의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몸속 호르몬 신호를 차단하고 모방해서 세포들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렉틴은 특히나 인슐린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몸속의 체근 용량을 줄이고 뇌의 신경세포 수를 줄여 치매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셋째, 렉틴은 면역체계를 망가뜨립니다. 렉틴은 장내 유익균과 유산균의 활동력을 감소시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데 현미밥과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렉틴이 속쓰림, 빈혈, 암, 치매, 우울증 등 무려 50가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관절과 근육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이 약간 어려워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만 시청하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미가 몸에 치명적인 2번째 이유는 중금속 때문입니다. 매년 현미 속 중금속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현미 속에는 비소라고 불리는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데요. 원래는 동물과 식물, 공기, 흙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먹게 된다면 인체에 해로운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음식들에도 비소가 조금씩 들어가지만 대부분 체내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현미는 다른 곡물과 달리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들어있습니다. 벼는 밭이 아니라 논에서 자라는데 논에 있는 물들은 정수하지 않기 때문에 물속 농약과 비소가 전부 벼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도정 과정이 백미에 비해 짧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의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무기비소는 독성이 강해서 많은 양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급성 독성 중독에 걸리고
심할 경우 암과 치매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장애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현미와 잡곡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현미밥과 잡곡밥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잡곡을 2-3시간 이상 물에 불린 뒤 밥을 지어주세요. 통곡물 속의 독성 물질인 렉틴은 물에 녹고 끓이면 제거되기 때문에 압력밥솥이나 냄비에 밥을 짓기 전에 2-3시간 정도 현미와 잡곡을 담가 두시다가 새로운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이때 불린 물을 아깝다고 그대로 밥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고 쌀뜨물로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현미로만 밥을 하신다면 5시간 정도는 불리셔야 소화에 무리가 없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대충 먹자고 하는 남편분이 계시다면 후회하기 전에 몰래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잡곡의 도적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미를 샀을 때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냄새가 심하지 않은 이상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흰쌀과 다르게 도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에는 불포와 지방산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불포와 지방산은 공기 중에 노출된다면 매우 빠르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음식은 거의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 반드시 도적 날짜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최근 날짜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중요하다며 고작 꼭꼭 씹어 먹는 거냐며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밥을 드실 때 대충 씹다가 넘겨버리시는데 특히 잡곡밥의 경우 더더욱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흡수되기 위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침과 췌장에서만 분비되는 효소입니다. 만약 현미밥을 드실 때 입에서 대충 씹고 삼켜버린다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췌장이 모든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온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 속에 머물며 부패하게 되는데 이때 독소가 생겨 가스를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음식들보다 잡곡밥을 드실 때는 특히 신경 써서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미와 잡곡밥이 건강에 치명적인 2가지 이유와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현미가 건강에 좋은 점만 있을 거라는 오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현미와 백미는 칼로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양소가 많고 포만감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현미와 잡곡밥을 제대로 알고 주의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들을 가족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책임자였습니다.